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32회 합격하신 평가사님의 그간 공부 기간 동안 경험을 우리 나누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평가사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이름, 나이, 전공 이 정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년차 동차로 딱 2년 공부하고 32기 합격한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다른 분들이랑 특이하게 외국에서 8년 살다 온 경험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회계 금융을 전공했지만 자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모델과를 졸업한 평가사입니다. 네,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외국에서 8년 정도 사시고 한국에서는 모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이제 모델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군대 안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먼저 접했어요. 이제 군대 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인중개사를 접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군대 생활이 좀 남아 있었는데 관련 부동산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됐고 감정평가사의 업무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제 또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조금 선행을 하면서 접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어떤 각오나 마음가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알아보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로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 과목들을 선행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년 안에는 무조건 승부를 보자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이랑 영상 촬영 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평가사님이 좀 공부하는 데 특징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좀 이제 1차 공부를 예로 들자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1차 커리를 전부 다 타지는 않으세요. 기본 강의 들으시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본 강의를 건너뛰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는 기본 강의부터 최종 점검, 마무리 특강까지 전부 다 수강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게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고 보고 쓰고 이거가 좀 더 저랑 잘 맞아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합격을 2년차 동차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1차를 한번 떨어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 2차를 동시에 봐서 2년차 동차로 붙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1차에 안타깝게 떨어지시고 그 다음 해에 1, 2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체적인 공부 스케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1차 떨어졌던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8월부터 이제 신림동에서 전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8월부터 1차까지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3월로 예측을 했으니까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만 대략 7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네요. 자, 그때 7개월이 남은 상황에 8월에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8월부터 한 9월 달까지는 2차랑 선행했듯이 회계경제만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감감법, 학원론, 민법의 기본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했고 회계경제는 이제 그때 문제풀이를 같이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론이랑 법규는 좀 손에서 놨던 것 같아요. 이제 실무 같은 경우만 조금 가져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무는 좀 계속 가져가야 되고 1차가 끝났을 때 실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무는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랑 1차 과목을 병행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차를 좀 많이 하셨을 때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건 언제부터 이제 1차 스퍼트를 내셨나요? 이제 실무를 한 1월 달까지는 계속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1차를 했었고 2월 달, 1월 중순 2월 달부터는 이제 1차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무도 아예 났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뭐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기출도 많이 풀고 학원에서 또 마무리 특강을 하는 게 있어요. 마무리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하고 이제 기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반복되는 것들, 많이 반복되는 논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쯤 1차 모의고사 보잖아요. 네.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1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평균 70에서 75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다만 이제 회계가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회계 같은 경우는 한 45, 잘 나오면 한 50점? 나머지 과목들이 커버 쳐주겠거니 이렇게 하고 조금 처음에는 회계가 좀 점수가 엄청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 70점에서 75점 나오면은 거의 이제 1차는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수대인데 일단은 그런 데도 떨어진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일단 3월 원래는 시험을 봤어야 되는 3월에 시험이 기약 없이 연기가 됐어요.
그쵸.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3월 달에 코로나로 1차 시험이 연기되고 다시 1차 시험이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1차를 가지고 있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제 2차의 비중을 높여서 이제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하고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하고 회계경제는 문제풀이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에서 회계가 점수 잘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회계를 맨날 똑같은 문제만 풀어가지고 문제를 제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게 좀 1차 시험의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개월 전부터 이제 회경을 좀 준비하시면서 병행하셨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를 보셨기 때문에 민감학이죠. 민감학은 아주 손쉬우셨을 텐데도 되게 일찍부터 병행을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올라오고 연기도 되면서 2차를 좀 했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회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다른 게 너무 높아서 70, 75를 받았었고, 그게 이제 좀 실제 막상 1차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나오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은 거의 90점, 감감법, 민법도 항상 85점 이렇게 맞았었고, 경제는 60점 이상이 나왔는데 이제 회계를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45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40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16문제 못 맞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회계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똑같은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논점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확인 작업을. 자, 그럼 이렇게 1차에서 한번 고배를 드신 분으로서 지금 1차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차 시험이 물론 되게 중요해요. 2차 시험이 가장 어렵고 논술 시험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데, 2차가 사실 1차가 없으면 2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1차 시험도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단기로 3, 4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1차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1차를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1차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2차도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편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개괄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는 우리 본격적으로 2차 공부 방법, 그 중에서도 우리 1차 한번 떨어지고 2차 동차 노리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2차 공부 방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